저 233페이지 이제 가등기. 가등기가 참 골치 아프고 뭐 중요하죠. 자, 가등기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요.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뭐라고 배웠어요? 바로 순위 버전이잖아. 순위 버전.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건적 효력. 그러면 약간의 꼬리표를 붙여야 되겠죠. 가등기는 뭐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어때요? 처분이 가능하죠. 가등기. 맨날 했던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건적 효력을 뭐예요? 장차 발생.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죠. 등기소로 가니까 뭐예요? 신청.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그렇게 해서.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가등기는 뭐예요? 가지가 몇 개예요? 다리가 몇 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봐봐요. 자, 가지가 몇 개? 8개예요. 가랭이는 몇 개? 4개예요. 그러면 봐봐요. 자, 가등기는 제일 먼저 점검할게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뭐부터 확인해놔야 돼요. 가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에 걸리냐. 또 하나는 본등기가 주등기면 뭐예요? 가등기도 주등기. 자,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죠. 그러면 여기 뭐예요? 가등기시냐, 본등기시냐. 자, 그러면 또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자기가 한국 사람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가등기를 가지고 할 때 가등기는 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씩 가등기는 어차피 나오니까 가등기는 무려 몇 점짜리? 10점짜리야. 10점짜리. 그러면 자기가 요걸 생각하고 가등기를 풀어내면 천천히 한번 풀어봐요. 그러면 그러면 문제 35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봐요. 35번. 자, 가등기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가등기 비파타운 요거는 기초체력이 요 2개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만 봐봐요. 부동산 표시의 가등기나 잘라봐요. 일단 거기까지 해석해야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앞으로 가볼까요? 부동산 표시 세제로 건치면 표제부. 표제부는 가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일단 X.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P7값을 P전도로 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순위 확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성질상 가등기 대상이 안 되죠. 그럼 둘 다 그러면 읽어봐요.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 2번과 관련돼서는 읽어봐요. 우리가 어떤 절차법상 권리변동에서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여기에서 가등기가 안 되는 거. 보전과 처분의 제한.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등기 설정 동그라미, 이전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소멸의 청구권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나 잘라요. 그 청구권이 장래 동그라미. 여기 한번 읽어볼래?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무슨 발생? 장차 발생. 그럼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이 됐다고 허용되지 않는다. 어때? X. 후자가 틀렸네요. 그러면 2번은 결론. X가 되네. 자, 시기부 쳐봐요. 그럼 시기부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시기부. 장차 발생. 정지 조건부는 장차 발생. 그럼 여기 봐봐요. 시기부 청구권과 신기부 청구권과 정지 조건부 청구권은 장차 발생. 가등기 할 수 있으나 잘라요. 자, 정기부 우리 민법에서 배웠죠. 장차 소멸. 해제 조건부도 장차 소멸. 그러면 장차 소멸하는데 보전할 청구권이 없죠.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맞네요. 자,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봐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은 갖고의 얼굴이에요. 갖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는 갖고에 하지만 맞네요.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는 얼구에 항한다. 맞네요. 저당권은 갖고의 얼구죠. 자, 재산권 설정 등기 청구권. 그러면 설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설정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분양권. 그 위에다 주등기라고 써봐요. 주등기.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요.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그러면 재산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는 독립등기 즉 주등기로 하지만 잘라요. 그럼 뒤에 이전 동그라미.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재산권. 그러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죠. 그러면 읽어봐요.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정답은
2번. 그러면 요 5개 지문이 완전 자기가 요 5개 지문을 애우려고 생각하면 가등기는 도저히 못 잡아냅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관련돼서 요 5개 지문을 이해가 됐다면 나머지는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36번 한번 풀어봐요. 36번. 맨날 해도 맨날 틀려요. 자, 다 읽어보셨죠? 다음 중 소유권 이전 정원의 버전을 가전기를 한 경우 허용될 수 없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정원의 가등기의 의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상이라는 거잖아. 가등기 상의 이전 정권의 가등기 대한대 대점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의 동그라미 그러면 상이죠. 가등기 상의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의 동그라미 그럼 상자죠. 가등기 상의 이전 정권의 가압류 되네요. 소유권 이전 정권의 가등기의 상이죠. 이전 정권의 가등기 가처분 되네요. 근데 가등기의 상이죠. 근데 잘라봐요. 가등기 상의 본등기.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해야죠. 근데 본등기를 가처분을 걸었대. 그러면 가등기 뭐예요? 제도적 의의가 상실이 되잖아.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수니 버전.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가 그러면 봐봐요. 이 지문을 그러면 자기가 하나 따질 때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 봐봐요.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 또 나오네요. 우리가 했던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가처분은 안 되죠.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은 어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읽어봐요. 에 대한 가등기 상의 가처분 가능하죠. 근데 가등기 기한 본등기 당연히 되죠. 여기 봐봐요. 여기 읽어볼래?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 그러면 예약 완결권이잖아.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걸 금지했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어려워. 시험장에 막상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라도 정확하게 따져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37번 작년 기출문제 수준은 어떠한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임차권 이전 동그라미. 이전은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 우리 등기정권은 채청과 물청이잖아. 이전과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전 정권의 버전을 위한 가등기는 읽어봐요. 허용된다.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검증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는 읽어봐요. 할 수 없다. 아까 조금 전에 36번에 5번 지문을 봤잖아요. 자, 그러면 3번의 가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 동그라미. 승낙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옆에 가서 단독으로 보여야죠. 사인정역, 그럼 사인정역을 줄쳐봐봐요. 사인정역을 그러면 사인정역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없죠. 한번 봐봐요. 요거 이제 사인정역은 봐봐요. 자, 사인정역은 여기 인자가 뭘까요? 인자가. 자, 인자가 읽어봐요. 정지조건부라는 뜻이야. 읽어봐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정의하네. 읽어봐요. 정지조건부.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럼 사인정역은 가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그래서 아까 문제 조금 전에 이제 35번에서 시기부 정지조건부 가등기가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이걸 사인정역을 살짝 정지조건부로 바꿔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가등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사인정역의 개념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정역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사망을 정지조건부로. 그러면 안 했느냐? 했어. 수없이 했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자신의 토지 을에게 재단권 설정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여전히 누가 된다? 갑이 된다. 소유권일 때는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매번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배운 데서 나오느냐? 아니에요. 배운 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예요? 37번. 작년에 기출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나머지도 다 똑같아. 문제들 자체. 그러니까 단어만 살짝 바뀐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페이지를 가냐면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238페이지 46번. 나머지는 똑같은 문제들이. 46번 이걸 풀 줄 알아야 돼요. 풀어보세요, 한번. 자, 46번과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맥을 잡아야 돼. 그래야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그러면 46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 옆에다 한번 이렇게 그려봐요. 자, 우리가 수없이 했던 거야. 자, B가 이 집에다가 가등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봐요. 가등기를 우리가 그려놨죠. 가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할 때 꼭 설명하면 뭐 하죠? 개미를 이야기하죠. 개미를 3등분 하면 죽는다. 그죠? 죽는다. 죽어요. 머리, 몸통, 다리. 근데 지금 봐봐요. 자, B가 이 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 A는 C한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C든 D한테 처분할 수 있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수리하면 순위가 이렇게 소급하는 거야. 항상 요 단계를 영역 표시를 잘 봐봐요. 자, 여기 무슨 등기죠? 가등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걸 뭐라 그래?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잖아.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말소시킬 수 없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가등기 상해잖아. 상해. 가등기 상해.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중간 처분의 등기.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중간 처분의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봐야죠. 이거는 양립 가능. 양립 가능은 그러면 이때는 전속이 되죠. 양립 불가능하면 이때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가 돼. 양립 불가능. 그러면 결론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죠. 그러면 요 봐봐요. 가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가 중간 처분의 등기를 전부를 말소한다. 어때? X죠. 그러면 양립 읽어봐요. 불가능. 이게 시험장 가서 생각이 나느냐? 생각이 나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뭐예요? 운동신경이 발달할 수는 없어요. 자꾸 반복을 해줘야지. 그러면 46번에 가볼까요? 가등기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 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되며, 자,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의 가등기를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하는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전부 직권 말소한다. 어때? X. 요 부분이잖아. 요 부분을 전부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읽어봐요. 무슨 가능? 양립 불가능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양립 불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연습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한번. 그러면 3번에 자,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잘라봐요. 잘랐어요? 그럼 앞에 임차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등기하는 가등기 본등기제는 맞춰진 영위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도 무슨 건? 영위권. 뒤에도 영위권. 그러면 자, 영위권은 어때요? 양립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죽여야 돼. 직권 말소를. 자,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맨 앞에 저당권 동그라미. 그러면 저당권은 여기 한번 봐봐요. 저당권 여기가 이제 저당권이야. 자, 저당권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자, 저당권하고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저당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하고 전세권도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전세권하고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저당권은 모두 양립이 가능해. 저당권이 나오면 땡 잡은 거야. 그러면 이제 끝에 가서 한 번만 확인하면 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유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유는 모두 양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안 따지니까 그래요. 가등기 행인이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직권이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2번 그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46번을 좀 축소해 놓은 게 47번이에요. 풀어보세요. 생각을 해요. 생각.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의 보전에 가등기 겸 본등기 시 직권 말소되지 않는 등기는 1번의 가등기 후에 임차권, 여기네요, 여기네요, 여기죠. 자, 요거네, 여기. 자, 대항력을 갖춰서 안 갖춰서? 안 갖춰져. 대항력 갖춘 없잖아. 그러니까 죽여야 돼.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등기 후에 사마운이란 상속등기 여기네 여기네요. 여기 죽이네요. 원칙상 다 죽이니까 직권 말소. 3번에 가등기 후 저당권 등기 기한 가등기 후에 저당권 등기 기한 갱매 개시 결정등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여기가 포인트네. 그러면 3번이네. 죽이네요. 4번은 가등기 후에 해당 동그라미 상동그라미 요 4번 지문 어딜까요? 여기잖아. 여기죠. 여기잖아. 여기 읽어봐요. 상해. 요 부분이죠.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 4번. 가등기 후에 제2의 가등기. 여기네요. 여기죠. 요 중간 처분의 등기. 뭐예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러니까 요 문제는 자기가 그려봐야 돼. 한 번은 봐야 돼. 그러니까 요 영역인지 전인지 상인지 요 부분인지 스스로 따져봐야 돼. 근데 한국 사람은 안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올해 46번이 올해 출제 예상 문제야. 46번. 지금 올해 출제 예상 문제만 풀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올해 46번을 이해를 못하면 올해 가등기를 한 발 놓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가등기는 그러면 세 가지 형태야. 아까 풀어봤던 문제 형태들. 그러면 저희가 올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가 되니까 출제 준비를 좀 해 두시고. 자, 그럼 봐봐요. 이렇게 지웠어요. 가등기. 딱 지웠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지 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물건적 혈액을 장차 발생. 가등기를 정점으로 여러 편턴에서 우리가 봐야 돼. 그래서 가등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가등기는 적어도 아무리 빠른 사람들 연습하지 않는 이상 3분을 잡아먹어요. 3분을 잡아먹는다고. 그래서 가등기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나머지는 그러면 자신 없으면 자기가 한번 풀어보면 되고, 나머지 우리 지금 풀었던 문제 정도만 풀어보면 올해 가등기는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5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최근에 기출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마무리해봐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권적 청권 줄 찾아봐요. 물권적 청권. 대표적으로 그 밑에 말소법장이라고 써요. 말소법장. 말소하고 법장. 이런 단어는 물청이라고 그랬죠. 자, 물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물권은 절대권이 상대권이. 절대권, 그럼 순위를 보존할 이유가 없죠.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만약에 채권적 청권이라면 가등기 대상이다. 이제 한번 따져놨죠. 이번은 이미 따졌어. 가등기 문제의 가등기의 성락 동그라미. 성락을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어. 무슨 성약부대? 진정성. 그럼 뒤에 단독. 이게 보여야 되고요. 자, 가등기에서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이 양도된 경우 가등기의 동그라미잖아요. 우리 따져봤잖아. 가등기의 의자를 뭐에 상으로 얹혀봐요. 가등기 상에 가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있다 맞네요. 자, 가등기 겸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 순위는 순위가 소급하죠. 무슨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자, 5번은 지상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의 버전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경우 잘라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해 토지 저당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무슨 건? 지상권. 뒤에 저당권. 저당권은 모두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찍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요 문제 요걸 5개를 얼마나 이해하느니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무작위로 외울 생각을 하지. 지금 자기가 따질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질적으로 승부하는 거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수업을 들어요.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안 들으면 망해. 자, 그럼 다음 달에 이제 수강해서 그러면 자기가 다음 달 기준을 잡을 거는 뭐예요?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양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양. 그 다음에 공부. 강의를 들어서 공부하는 양. 어디가 더 많을까요?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는 양이 이쪽에 많다.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못해. 다음 달은 동영 모의고사라서 뭐예요?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은 40문제 시험 문제랑 똑같이 시험한다. 전 범위 모의고사등. 그럼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 양이 많으면 수업 안 들어도 돼. 근데 대부분 보면 99.9%는 공부를 안 해요. 이쪽 양이 강의 들어서 공부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들은 거예요. 경험상 그러는 거예요. 26년 해본 경험상. 그러니까, 자, 다음 달에 요거 하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수업 들어서 마무리를 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뭐가 시작돼요? 다음 달에 새로운 시즌이 시작합니다. 시즌2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 범위가 들어가요. 조금만 참아서 자기가 2달 동안만 좀 참아달라는 겁니다. 이제 다 왔어. 여기 안 있는 사람은 9분 응사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수업을 안 듣게 되면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어떤 징조가 생기느냐. 자, 편식을 하게 돼 있어.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옆 작품이 민법을 보고 있어. 자기는 이제 1, 2차 같이 준비하는데, 그러면 옆에서 나도 1, 2차 하는데 나도 1차 점수가 안 나오는데 2차 보고 있으면 가슴을 푹 쉬면서 자기도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나도 1차 해야지 이거에서 1차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편식이 가능해. 편식. 그러니까 1, 2차 같이 하는 사람은 자 다음 달에 수업을 들어가면서 일주일에 한 과목씩 돌아가. 한 과목씩. 일주일에 한 과목씩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 요약집 정리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그러면 동영 모의고사 4회분이잖아. 그러면 공식은 2개 파트죠. 그러면 그 전날 중간고사 본다 생각하고 지적 파트. 자기가 지적하고 등기를 전부 읽어오면 좋아요. 요약. 그러니까 전부를 읽지 말고 표시해 놓은 것만 한번 싹 읽어서 자기가 시험을 보라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름대로 일요일 날 나름대로 중간고사 본다 생각하고 요약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다음 그러면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파트를 나눠. 한 주는 지적 파트, 한 주는 등기 파트. 하면 시험이 성적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7.5점이 72.5로 올라가.
현재 72점 올라가요.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오늘은 그러면 봐봐요. 월요일 날이 공시법령이다. 공시법령이에요. 그럼 일요일 날 이제 봐서 중간고사 보는 것처럼 보고 화요일 날이 뭐예요? 화요일 날이 학교론이죠. 그러면 공시법령 월요일 날 모의고사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오답 정리 살짝 해놓고 학교론 자기가 뭐예요? 정리정돈 해놓은 거 또 처음부터 끝까지 또 한번 읽고 시험 보고 그러면 또 이제 모의고사 봐서 오답 정리하고 또 한번 읽고 그러면 수요일 날이 뭐예요? 공법이죠. 공법은 그러면 특강 자료가 있으면 자기가 정리정돈된 거 처음부터 끝까지 6개 법률이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 파트로 3개 파트로 나와서 중간고사 본다. 실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4개월 동안. 그렇게만 하면. 근데 사람들이 봐봐요. 사람들이 모의고사 보면 어떻게 동연별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면 뭐예요? 오답 정리를 안 해. 오답 정리를 해야 돼. 오답 정리. 그러면 가해하는 애들이 왜 성적이 안 올라가요? 혼자서 공부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고 나서 복습을 안 해. 선생님이 복습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번 생각을 해서 잘 마무리 지라는 거 부탁드리고 이제부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요번 주까지는 서서히 어밍업이야. 이제 달릴 때도 왔어요. 이제 막판은 지금 달리려고 하는데 체력이 다 소진돼서. 이래. 모의고사 조금만 안 나오면 뭐예요? 그냥 달달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법에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동안 달려왔잖아요. 천천히. 위에다 써봐요. 바로 처분 제한 등기잖아.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특약과, 읽어봐요. 약정과 합의죠. 그러면 특약, 약정, 합의. 그러면 특약으로 정할 수도 없고, 약정으로 정할 수도 없고, 합의로도 정할 수 없어요. 합의로도 안 돼. 계약으로도 안 돼요. 계약을 안 돼. 그러면 요 밑창이 이제 뭐 깔려 있어야 돼. 특약도 안 되고, 약정도 안 돼, 합의도 안 돼, 계약으로 안 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란 반열에 뭐의 근거가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봐봐요. 처분 제한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그럼 대표 선수가 뭐가 있어요? 2개가 있죠. 가압류, 가처분. 자,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뭐예요? 읽어봐요. 검전, 그죠? 가처분은 검전, 이해의 권리. 이제 쭉쭉 나와야 돼, 이제. 총 정리를 해야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에서 해요? 법원. 그러니까 읽어봐요. 촉탁이네. 그래서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네. 자, 소유권임은 뭐예요? 소유권임은 각구에 기록하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얼고. 그러면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은 소유권의 가처분 등기를 걸면 주등기, 소유권 이해 권리를 걸면 부기 등기네.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 합의 지분은 안 되죠. 등기 자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기가 처분 제한 등기를 문제를 풀 때 이게 안 돼 있다 그런다면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 가압류 간처분 등기가 안 풀린다. 떼쓰지 말고 이거라도 기본적으로 차근차근 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 가서 52번 동그라미 쳐놓고 저랑 같이 풀어보자.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았어요? 자, 그러면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 앞에 뭐가 붙었어? 소유권. 그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야, 부기등기야? 주등기. 그럼 여기네요. 여기 또 틀렸네. 1번은. 자, 전문검지 가로를 쳐봐요. 그러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잘라봐요. 수없이 했던 거야. 가짜 동그라미. 가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거든. 그러면 기산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가압류 등기 말소는 잘라봐요. 가압류 밑에다 법원이라고 써요. 법원은 뭐예요? 관공서죠. 그러니까 관공서 뭐예요? 촉탁 말소. 그럼 공동으로 신청한다. 어때? X. 여기 봐봐. 여기 활용해 먹는 거잖아. 촉탁.
자,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로를 쳐봐요. 가처분 등기 줄 한번 쳐놓고,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는 앞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붙어. 그냥 가처분 등기만 하나 남겨놓으면 돼.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가처분 등기는 읽어봐요. 금전 이해권리, 가압류는 금전. 그럼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기재한다. 어때? X. 이거는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야. 자, 5번에 공유지분 동그라미.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란 가능, 불가능, 가능. 정답은 몇 번? 5번. 그렇죠. 자, 봐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떼쓰지 마요. 지금 서급히 서두를 필요도 없어. 그럼 자기가 이걸 지금 머릿속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요. 이게 안 했느냐? 기본서에도 정리가 되고 요약집도 정리되고 이렇게 때를 써요. 때를 써. 처분 제한 등기 안 되는. 그러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자기가 요걸 안 돼 있는 사람은 뭐 여기에 기초 지식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가 전부 외워야 된다는 결론이 떨어져. 이거는 틀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틀 자체. 자, 그러면 53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워밍업 해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 됐어요. 그럼 아까 따졌듯이 봐봐요. 등기를 할 수 없는 거. 건저당 줄 쳐놔봐요. 건저당은 등기되고 등록돼야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상권 등기되네. 그럼 지상권을 목적으로 건저당은 설정할 수 있다. 가로 열고 부기 등기. 자, 가압류 동그라미. 가압류 앞에 뭐가 붙어서 합의지분. 합의지분은 지분 자체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정답은 2번. 자, 가처분 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어서 공유지분 되네요. 자,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되네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되네요. 이때 가압류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질까요? 부기 등기.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분 제한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뭐에 따져놔야 돼. 자, 5번에 대해서 저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는데 다시 5번은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예요.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기등기입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는 자기가 이 문제를 풀 때 봐봐요. 지어놔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돼. 시험장 가면 특약 X, 계약 X,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처분 제한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처분 제한 등기란.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가압류, 가처분, 판매 특약도 할 수 있죠.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매 특약도 일종의 무슨 제한 등기다? 처분 제한 등기거든. 대표 선수가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러면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적탁, 갖고 또는 얼고, 주 또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공유지분 X, 뭐죠? 합의지분 X, 부동산 일부. 그러면 부동산 일부를 활용해 먹는지 봅시다. 자, 이 토지에 가압류가 돼 있고, B 토지에 가압류가 안 돼 있어.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거든. 그러면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자기가 안 배운 게 아니라 배웠는데 자기가 써먹지는 못하는. 지금 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지금 다 있는데 이게 지금 들은 바는 있는데 요걸 어디에다 써먹는지 끄집어내서 문제다 못 써먹는 거야. 그게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55번 한번 봐봐요. 55번 요거는 별표 시켜놓고 가처분 등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봐봐요. 아까 가등기는 몇 단계를 나눠봐야 돼? 3단계. 전에, 상해, 중간, 처분의 등기. 그럼 요거 밑에도 한번 써볼래요? 오늘 요 문제는 완전히 섭렵해 놔야 돼요. 자, 오늘 벌써 2개 지문 풀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확정 판결이 아니니까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가처분 등기. 왜? 자, 한번 생각해 봐. 임시죠. 확정 판결이 아니죠. 그럼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죠. A가 B한테, B가 이 B라는 사람이 A 집에다 무슨 등기를 걸었어요? 가처분 등기를 걸었다라는 거야. 가처분 등기를 걸었어요. 가처분권자는 아직 성소 판결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시라는 사람 뭐라고 빌어야 돼? 비나이다. B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요즘 비나이다. 요즘 기가 빨리는가 봐요. 기가 떨린가 봐요. 요즘 잇몸 부은가 봐요. 얼마나 피곤하면 지금 365일을 강의를 하러 들어가니까 피곤하면 제가 잇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버지한테 갔다 왔는데 보톡스 맞았다고 그랬어요. 보톡스. 그래서 보톡스 맞다고 그랬어. 자,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전부 강사들 피곤해요. 지쳐있고 다들 지쳐있고요. 그러니까 지쳐있고 만약에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참 좋은데 듣기 좋은데 안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이 팍 꽂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비나이다. 자 약발이 약했네요. B가 성소 판결을 받아서. 근데 가등기는 아까 몇 단계를 보죠? 세 단계 보죠. 근데 우리 가처분 등기는 2단계야. 2단계. 봐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 앞에.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B가 하는 사람이 성소 판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성소 판결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판결서가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가 말소 등기가 아니에요. 읽어봐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안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만약 요 안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어 살아남아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에 대해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로 단독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읽어봐요. 뭐로? 권리를 침해하는. 여기는 그러면 가등기 여기 이후에 전이야 후야? 전이죠.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살아남아. 근데 요 사람 당의 가처분은 이거는 등기관이 알아서 무슨 말소하죠? 즉각 말소. 그래서 요 당의 가처분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당직이야. 그러면 요 문제도 식은 죽 먹기야. 이제 한번 이해해놓으면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처분 등기 요 영역과 요 영역만 확인해 두면 돼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가처분 등기 피보전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 권리를 침해하는 줄쳐나 봐요.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거죠. 그러면 1번 봐봐요. 1번은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여기네 여기죠. 대항력을 갖춰서 안 갖춰서 살아남네. 2번은 가처분 등기 전이야 후야? 전. 여기네 요 전이니까 살아남네. 자 3번은 가처분 등기 전이야 후야? 전. 살아남네. 여기 3번이네. 자 4번은 가처분 채권자의 대항력을 갖춘 여기네 여기 대항력을 갖춰서 안 갖춰서 살아남네.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가처분 등기에 맞춰진 전세권 등기 너 죽어야 되겠네. 여기네 여기는 대항력도 갖추지 않았고 양립도 불가능하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권리 침해는 뭐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 5번. 그러니까 아주 쉽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문제 푸는 원리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저희가 그러면 이 문제에서 그러면 가등기는 3단계를 구분해야 되고요. 3단계는 전이냐 상이냐 중간 처분의 등기냐. 가처분 등기는 요 2단계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전까지 2단계를 구분해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근데 여기도 전부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그래서 이게 장난을 전부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전부가 아니라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하고 4번은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얘는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올해 과연 요 가처분이 어렵게 출제되면 요 55번이 출제 예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 문제를 선별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52번하고 55번 요 두 개만 풀 수 있다면 나머지는 풀 필요도 없어요. 사실 여기에 엑기스들이거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어. 가봐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 제한 등기. 특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약으로 정할 수도 없죠. 반드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보전? 선의 보전. 가등기 된 뒤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효력을. 그거는 가등기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저도 미쳤어요. 자, 가처분 등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압류.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관리, 촉탁, 가구 또는 얼구, 주 또는 부기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공유지분, 대거, 합의지분, X. 그 다음 부동산 일부, X. 그럼 결론적으로 가처분 등기가 나왔다. 그럼 전하고 가처분 요 기간 우리가 따져서 2단계를 구분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52번과 55번 요거 딱 숙지해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러면 56번 한번 풀어봐요. 척탁 등기도 수없이 했거든. 수없이. 자, 됐어요? 그러면 척탁 등기 그러면 옆에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정리해놨죠. 관공서, 원칙까지. 자, 각종의 공사들도 척탁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법률에 규정이 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척탁 등기는 무슨 성이 확보된다? 진정성 확보. 그렇죠. 진정성이 확보되면 진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관공서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자 척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 전자 척탁도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출석주의 뭐예요? 출석주의가 뭐예요? 면제. 그러면 자기가 요 촉탁 등기를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요 세 개가 머릿속에 딱 뭐예요?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서 촉탁 등기를 푸는 거하고 그냥 마구제비로 푸는 거하고는 이거는 완전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가볼까요? 관공서 촉탁에 따른 등기가 아닌 것.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 이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죠. 자,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서 주거 이전을 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주거를 빼면 무슨 역이 상실이에요? 대항력을 상실하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다 신청해요? 이의신청해요? 신청. 그러니까 법원,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그러면 이제 요 과정을 모르면 외워야 돼.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척탁 등기라고 외우든지. 체납처분 줄쳐놔봐요. 어디죠? 세무서죠. 세무서,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자, 5번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그러면 봐봐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에서 저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죠. 그 명령 정보를 가지고 등기소로 혼자 갈 수 있어. 이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자, 매각 동그라미. 매각은 법원이죠. 매각은 법원이야. 그럼 법원이니까 어때?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자,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어디죠? 법원이죠. 관공서, 무슨 등기, 척탁 등기. 고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러니까 3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 정도는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러면 뭐 57번은 한번 그러면 본인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척탁 등기는 요 두 문제만 딱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자, 57번은 1번의 관공서 줄쳐놔봐요. 이걸로 연결되는 무슨 확보? 진정성. 그러면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보 읽어봐요.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관공서 촉탁에 의하지 않고 잘라요. 그러면 우리 계시에 따른 분류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칙, 당사자,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 그럼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그럼 결론 나갔네요. 관공서 촉탁이 하지 않고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는 이를 각하한다. 그때 X 각하하지 않는다. 왜? 관공서 촉탁 등기는 당사자 신청을 모두 준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의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부 대장에 부동산 표시 잘 돼 있네. 부동산 표시가 부합되지 않아도 당연히 수리해줘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단화돼 있다. 이원화. 4번의 관공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표시 변경, 멸실 등기, 압류 등기에 대해서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관공서가 그러면 뭐에 줄 서놓고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그럼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통지한다. 맞네요. 등기필 정보 통지서가 뭘까요? 이거는 등기 완료 통지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관공서 신청인은 관공서 명의는 딴 사람이거든.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그걸 찾아낼 수 있는지 그게 파워풀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제대로 풀어놓으면 두 번 다시 등기법은 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첫 번째 대충 풀면 두 번째도 대충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관공서 그러면 촉탁 등기 그러면 읽어봐요. 원칙 관공서 예외적으로 각종 자산관리공사도 예외적으로 가능 불가능. 가능.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이 확보되죠. 전자촉탁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의미를 잡아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촉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만 잡아 놓으면 돼요. 자, 뒷장을 한번 쭉 넘겨볼까요? 몇 페이지 갈까요? 249페이지. 자, 249페이지 보니까 포인트 53. 무슨 등기가 나오죠? 소유권 보전 등기. 별표 5개. 자,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도 수없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봐봐요. 다 요약집에다 적어놨으니까 자기가 이걸 생각이 나는지 봐봐요. 자, 천하장사도 안 돼. 보전 등기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정리정돈했던 4개가 바로 원리야. 기억이 나셔야 돼요. 봐봐요. 보전은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 자, 소유권은 갖고요. 이러고요. 갖고.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며칠? 60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걸 생각해서 놔야 돼. 특별조치법. 그럼 보전 등기는 몇 종류? 2종류. 그래서 뭐예요? 토지와 건물. 이게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여기에서 2종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신청인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이 나죠. 대장상 최초의 명인.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이 A예요. 원칙.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A가 뭔데? 국가. 포괄선계인. 자, 여기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요. A적인 측면에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 건물에 특이한 거 하나가 있죠. 뭐예요? 사실확인서, 특별, 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 자기가 암기가 되어 있는 한번 보라고요. 요게 머릿속에. 다 요약집에 써져 있죠. 그럼 세 번째, 판결에는 무슨 판결이 있어요? 확정 판결이죠.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3종류. 그래서 원칙, 예외가 있죠. 원칙은 무슨 판결일까요? 확인 판결. 자,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무주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무주 건물은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무슨 판결도 속해요?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한다. 그러면 자기가 확정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는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예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칙, 그럼 불러봐요. 원칙, 뭐예요? 또 다 까먹었죠.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이죠. 소유권의 처분 제한.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죠. A는 뭐예요? A는.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럼 자기가 요 문제 측면에서 자기가 요 네 가지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요거 뭐예요? 요 네 가지가 숙제 안 돼 있으면 보전 등기는 천하무적이 와도 천하장사가 와도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저희가 이걸 양심선언을 한번 해봐요. 이거는 안 돼. 공짜로 안 돼. 그래서 보전 등기 그러면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가구를 처음 며칠 60일. 자, 신청인은 읽어봐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 원칙 읽어봐요. 국가 법과의 승계인 A에. 자, 건물과 관련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실 확인서는 어디에서? 건물에서. 아마 확정 판결은 원칙, 뭐예요? 확인 판결, A,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속해요. 그럼 무주 토지는 누굴 상대로? 국가, 무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그러면 직권 소유권 보전 등은 등기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원칙 요건은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미등기 부동산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걸 누굴 파악해서? 임차인. 안 되는 게 아니라 요 네 개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골격을 맞춰줘야 돼.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예지만 요 네 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법률의 규정에 그렇게 해놔서 요 정도는 자기가 숙지해줘야 돼. 그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봐요. 문제 1번 가볼까요? 자, 보전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에 기출문제니까 그 문제 1번 봐봐요. 자, 봤어요? 1번의 보전 등기는 잘라봐요. 보전 등기. A가 건물을 신축했죠. 자, 원시취득, 승계취득, 원시취득, 꿈 등기 혼인도 없고 연월 일도 없다. 걸어 기록하지 않는다. 자, 군수 동그라미 여기 봐봐요. 군수 어디 있어요? 군수 토지야 건물이야? 건물. 그럼 뒤에 가봐요. 토지 찾았어요? 토지 동그라미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군수구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디에서? 건물에 한해서. 그러면 벌써 공부하던 사람은 군수, 그 다음에 토지 있다. 이랬으니까 틀렸네. 자, 등기한이 미등기 부동산 줄쳐놔봐요. 미등기 부동산. 가세 간청이 촉탁해서 체납처분 줄쳐놔봐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체납처분. 법원이 아니라 세무서. 그럼 탈락이네요. 자, 그러면 직권으로 보전 등기 해야 된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보유권의 처분 제한 탈락. 이거는 요건 직권으로 보전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법원이어야 되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탈락. 4번에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수용 동그라미. 수용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미등기 기등기. 미등기 그때는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라면 그때는 기등기라면 그때는 이전 등기입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잘라요. 단독 공동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 필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작년에 문제야. 어떻게 풀 건데? 어떻게 이거는 왜, 이걸 떼쓰지 마세요. 보전 등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다 붙이기만 문제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뭡니까?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서 워밍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몇 번을 넘기냐면, 자, 거기 4번을 한번 풀어봐요. 문제 4번. 이거 생각하면서 외우라고요. 문제 4번. 자, 그러면 1번은 뭐가 보여요? 자치구. 그럼 자치구, 그러면 요거. 자치구청장. 그렇죠? 건물이야, 토지야. 여기는 건물로 돼 있어요, 토지로 돼. 건물이죠. 거기는 토지. 그럼 끝났네. 있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좋아요. 가처분 동그라미 쳐놔봐요. 가처분은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법원이고 소유권의 처분 제한. 그럼 등기관이 알아서 읽어봐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가처분을 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경우 잘라요.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한다. 후자가 틀렸네. 이왕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는데 그러면 후자는 등록 면회서를 받아서 뭐에 말소 촉탁하면 이건 부인하는 거거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자는 O, 후자는 X. 자, 토지대장이 최초 동그라미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유정 줄쳐놔봐요. 포괄유정.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포괄승계인이네. 포괄승계인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 만약에 포괄유정이 아니라 특정유정자라면 답이 달라져요. 그러면 특정유정은 포괄유정이 바로 포괄승계인이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네. 자, 4번은 확정 판결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것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제공해야 된다. 어때? X야. 등기원인과 연월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X예요. 자, 수용 동그라미. 근데 수용이 나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기등기냐, 미등기냐. 기등기, 미등기 있어 없어요? 없기는 뭘 없어. 저 문제로 가봐요. 맨 위에 미등기 토지잖아. 맨 위에 미등기 토지. 그죠? 미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에 어한다. 맞는 이야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만약에 기등기라면 그때는 이전 등기야. 그러니까 봐봐요. 나오는 문제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이거라도 외워서 암기를 시켜줘야 돼. 시간이 많으면. 자, 그러면 봐봐요. 전주에는 우리가 문제를 다 풀었죠. 그러니까 다 풀었으니까 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에는 또 뭐예요? 골라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종강이고 그러니까 골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골라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이 안 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체로. 자, 그러면 문제 5번 이거는 별표 5개 넣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자, 적법한 등기 신청인간만을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묶어봐요. 미등기 부동산 공유자 1인이 자기 동그라미 보존 등기 돼 안 돼? 안 돼. 전원은 돼요 안 돼? 되죠. 그래서 전원의 보존 등기는 돼요. 자, 디귿하고 니얼을 묶어요. 공동상생 1인이 자기 돼요 안 돼? 안 되죠. 공동상생 1인이 전원의 상속 등기는 돼요 안 돼? 되죠. 자, 포괄유정은 자기도 되고 전원도 되죠. 그럼 포괄유정은 자기 지분의 보존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음은 되고요. 자, 비읍시옷을 묶어봐요. 자, 공동가진권자 1인이 자기 지분의 본등기는 돼 안 돼? 돼. 남의 지분은 안 되죠. 전부에 대해서는 안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그러면 여기 집에 가셔서 요거는 이제 그만해요. 이제 자기가 다시 잡아서 전원 보상신 자가용 또 자점포.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자기가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요 문제 가서 어밍업을 해. 매년 출제가 되니까요. 읽어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보존 등기, 상속 등기, 신탁 등기, 전원, 자기, 일부 지분은 안 되죠. 전원은 되지만. 자, 자가용은 뭐예요? 가등기는 자기 지분은 되나, 전원,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 자, 포괄유정은 뭐예요? 읽어봐요. 자기, 전원 다 돼. 평상시에 다 이해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아주 중요한 포맷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는 별표 5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원, 보상신, 그 다음에 자가용, 자점포. 다시 한번 이 문제 기점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무슨 신? 전원, 보상신, 자가용, 자점포. 다시 한번 이 문제 기점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존 등기 문제는 왜 딴 거 다 풀어봐요. 요거 갖다가 붙여봐. 다 풀려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집에서 공부 안 하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풀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요 보존 등기 나오면 요 1, 2, 3, 4 요거 머릿속에 정강석화처럼 떨어야 되고 또 실수하지 말을 게 여기 봐봐요. 보존 등기는 항상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걸 확인해야 돼. 토지. 그러니까 자기가 각인을 해야 돼. 연속. 자, 보존 등기는 몇 종류가 있다? 2종류. 토지, 건물. 그래서 요거 4개가 머릿속에 자기가 딱 써야 돼. 그러니까 요 보존 등기가 요 4개가 안 들으면 보존 등기를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존 등기는 매년 출제돼.
2.5점짜리예요.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전 등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제 버전 등기 동영 모의고사 보면 버전 등기 매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훈련을 시킨다고 또 자기가 요걸 생각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